네, 그런데 변수가 있잖아요. 비수마. 좀 대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포메이션을 바꿔보면 어떨까? 아예 네. 전체적인 틀을. 그래서 생각한 포메이션이 4-3-3. 저는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호이비에르만 바꾸는 식으로 수비적인 롤을 조금 호이비에르에게 맡기고 오히려 사르에게 비수마가 하던 역할을 혹은 포로와 우도기를 더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고품격 축구 전문 방송. 안녕하세요. 행복축구권의 김주입니다. 박진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황한 박진영입니다. 예, 자 토트넘이 풀럼을 만납니다. 네. 예, 오는 24일에 리그 9라운드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자 그래서 프리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먼저 양 팀의 상대 전적부터 보시죠. 네? 이 토트넘과 풀럼의 상대 전적을 보면은 최근 17경기에서 토트넘이 13경기 승리를 가져갔고요. 풀럼이 그중에서 2경기밖에 못 이겼어요. 네. 근데 그 2경기 승리 중에 토트넘을 상대로 이긴 승리가 바로 직전 경기입니다. 직전 맞대결. 그 EFL컵에서 승부차기 끝에 이겼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10년 전으로 가요. 10년이요? 2013년 12월에 이기고 올해 이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럼이 토트넘을 상대로 사실 승리를 가져간 적이 손에 꼽는데 그게 직전 경기였다는 게 조금은 거슬리죠, 사실. 이거는 살짝 불길하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의 전적이기 때문에. 근데 또 다행인 건 현재 토트넘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반면에 풀럼도 지금 리그 12위인가요? 그렇더라고요. 예, 3승 2무 3패로 12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 이 토트넘과 풀럼의 직전 EFL컵 그 경기를 보면은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은 2군이 조금 배치가 많이 됐거든요. 손흥민, 메디슨, 뭐 주축인 선수들이 대부분 다 교체 명단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직전 경기를 갖고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토트넘이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 패배가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심지어 토트넘 홈 경기예요. 네, 맞아요. 네, 주심은 누군지 아십니까? 앤서니 테일러. 한국 가나전 그 주심이 맞고요.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의 2골 이상 득점자는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죠. 손흥민, 뭐 메디슨, 로메르, 쿨루셉스키. 근데 박진영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풀럼에는 슈팅은 많긴 하더라도 득점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저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이 팀에 지금 우리 소속팀에서 뛰었던 비니시우스 브라질의 그 레알 마드리드산 말고 풀럼산, 우리 토트넘산 비니시우스도 있고 또 우리가 첼시 공격수로 잘 알고 있는 윌리안 선수. 그 파만 머리, 그립다. 작은 펠라인이, 그 선수가 있는데 좀 약간 이 팀 뭐랄까 공격에다가 스탯을 몰아둔 느낌? 근데 이제 셰필드 전에서 그게 좀 빛을 발했던 것 같고 그 전에도 뭐 잘 통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 경기.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익숙한 얼굴들이 있긴 하지만 또 풀럼의 2골 이상 득점자가 누군지 보잖아요. 단 한 명입니다. 보비 레이드라는 선수인데. 누구죠? 보비 레이드. 생소할 수 있습니다. 보비 레이드라는 선수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2골 이상을 득점한 선수가 팀에 한 명밖에 없다는 거는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실점에 대한 위기가 그렇게 많이 찾아오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어쨌든 한 번 싸움이기 때문에 또 셰필드전에서 3대1로 이겼지만 이게 한 골은 또 자책골로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풀럼과 토트넘의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땐 토트넘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변수가 있잖아요. 비수마. 이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자, 비수마가 이제 퇴장으로 인해서 풀럼전에 나오지 못하는데 좀 대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다행인 거는 다이렉트 퇴장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빅시스를 만나지 않은 것도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 다행이죠. 그나마 지금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풀럼을 상대를 한다는 건 너무나 다행인데 어쨌든 중원의 핵심인데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지금 포메이션이 4-2-3-1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포메이션을 바꿔보면 어떨까? 아예 전체적인 틀을. 그래서 생각한 포메이션이 4-3-3. 4-3-3으로. 자, 제가 추가알못이라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편하게. 4-3-3으로 해서 왜냐하면 비수마의 대체자를 생각했을 때 벤탄쿠르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힘들겠다라는 판단이 좀 서더라고요. 그래서 4-3-3으로 하는데 뭐 사선에는 우도지, 판더펜, 로메로, 포로, 중원에는
이제 사르, 메디슨, 호이비에르. 네, 호장군이 한번 좀 복귀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네. 그리고 공격진에는 손 선수가 네. 좌측으로, 네, 좌측 윙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히샬리송 선수가 톱으로 돌아오고 셉스키 선수가 오른쪽을 봐주고. 약간 요 그림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지난 경기에서 보면은 왼쪽 공격수로서 히샬리송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톱으로 쓰겠다. 왜냐하면 네. 충분히 네.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좋은 상태인데 네. 이 비수마 선수의 빈자리를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차라리 어쨌든 플럼 쪽에서 조금 공격적인 모먼트를 많이 보이니까 우리는 워낙에 역습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팀 아닙니까? 예. 그것들을 좀 살린다면 이 공격 3선에는 손, 히샬리송, 셉스키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판단 한번 해봤습니다. 지우씨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포메이션 그대로 가고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네.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호이비에르만 바꾸는 식으로. 그러면 비수마 자리에 호이비에르 그대로 들어가는데 비수마보다는 사실 전진성이나 호이비에르가 공격력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신 호이비에르의 장점이 이제 왕성한 활동량이나 또 수비 커버 범위가 비수마보다 넓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수비적인 롤을 조금 호이비에르에게 맡기고 오히려 사르에게 비수마가 하던 역할을 부여하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뭐 탈압박이나 좀 더 전진 패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사르에게 그 역할을 한번 줘보고 호이비에르에게는 조금 더 수비적인 역할 주는 게 어떨까? 어떻게 보면은 비수마가 하던 역할을 사르가 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해봤고 혹은 두 번째 두 번째도 있어요. 혹은 포로와 우도기를 더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더 중원에 가담을 해라. 그 대신 호이비에르가 수비적이니까 조금 더 비수마가 나가던 전진성을 포로와 우도기를 통해서 조금 더 메꿔주는, 조금 더 대신해주는 거죠. 양쪽 풀백들이. 야, 네. 애들 죽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플럼은 사실상 좀 전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포로와 우도기가 동시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중원에서 보내고 호이비에르가 수비적으로 가담 내려와 준다면 괜찮지 않을까? 체력적으로 로테이션을 좀 가져준다는 느낌인가? 어떻게 보면은 수비적으로 호이비에르가 뒤에 받쳐주는 느낌인 거죠. 포로와 우도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고.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재밌는데?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로메로가 사실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새벽이죠. 네네. 로메로가 부상이다. 이런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토트넘 팬으로서는 억장 무너지죠. 억장 무너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큰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새로 고침을 했어요. 네, 제발 이거 좀 업데이트 좀 해줘라. 근데 다행히 로메로가 전반 하프 타임 때 본인이 스스로 나가겠다, 교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왜 그렇게 교체를 요청했냐 물어봤더니 토트넘에서 중요한 경기들을 또 앞두고 있고 풀럼전을 앞두고 있으니까 출전을 위해선 본인이 나가서 쉬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그냥 정말 부주장인 거죠. 이제 이 마인드가 달라졌어. 부주장이란 타이틀도 한 선수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고 그리고 로메로 본인도 이 토트넘에 대한 팀에 대한 애정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선두다 보니까 이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 느낌도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나가면 다이어가 들어온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싫은 거야. 약간 궁금한 게 선수들끼리의 그 사이는 어떨까요? 그것도 되게 궁금하다. 다이어가 원래 거의 뭐 해리케인, 다이어, 요리스 3대장, 거의 원피스의 3대장급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뭐 두 선수 거의 다 나갔고 요리스는 나간 신세고 다이오 혼자 나왔는데 아니 돌아다니는 짤을 보니까 다이오 선수가 경기 후에 이제 잔디 위에서 악수를 건네는데 선수들이 다 이렇게 모르더라고요. 모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마음짓이긴 한데 맞아요. 업본가 싶기도 하고. 다이오가 사실 제 사촌 동생을 닮아서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근데 본인이 좀 했던 것들을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신을 한번 한번 싹 샤워한다는 느낌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경기 양상 한번 박지영 아나운서 예측 한번 해보시죠. 저는 뭐 시원하게 3대 2 승리. 팽팽한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한 게 4-3-3이라는 스코어를 생각했을 때 3대2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골을 많이 넣는 편에 지금 속하고 풀럼도 어쨌든 공격을 많이 함으로써 골은 좀 넣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 팀 다 창과 창의 느낌이 될 것 같다. 최대한 우리가 수비적으로 하고 역습을 하더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 골은 먹힐 것 같은데 어쨌든 승리는 하겠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로메로가 빠졌다는 판단에. 빠졌다고 가정한다면. 네, 근데 만약에 들어온다면. 메로 형 들어오면 뭐 골 안 먹히죠. 클린시트로. 그럼요. 저도 비슷합니다. 토트넘이 무난하게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로메로가 들어온다면 네. 정말 무난하게 본인들이 하듯이 그냥 거의 하프 쿼터만 쓰고 그냥 반만 쓰고 경기장 그러면서 무난하게 이길 것 같은데 네. 다이어가 들어온다면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예. 그래도 저는 어쨌든 로메로가 큰 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네. 토트넘의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승리를 보고요. 포로하고 히샬리송 득점 봅니다. 포로랑 히샬리송이요? 네, 포로 히샬리송. 어떤 점에서? 저는 포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이비에르가 네네. 수비적인 거 가져가면서 포로가 조금 더 전진을 하면서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히샬리송은 그냥 개인적인 희망이죠. 이 선수가 부활했으면 하는 희망. 에서 염원을 담아서 이 히샬리송 득점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네. 개인적으로 히샬리송 선수도 점점 터지고 있는데 이제 시원하게 한번 터질 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히샬리송이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 찬스 많이 날려먹었고 네. 좀 안 풀려요. 저는 네. 히샬리송 선수 참 인상 깊었던 게 작년인가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데뷔골을 넣었었는데 그때가 이제 인생 첫 챔피언스 경기였고 그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었는데 그 영상을 다시 봤거든요. 네. 짠하더라고요. 왜요? 다른 사람인가요? 왜요? 그런 의미로 네. 짠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선수가 이렇게 열망하던 무대에서 골까지 기록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은 조금 좋지 않으니까 빨리 부활해라.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응원하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저는 2대0 승리 그리고 3대2 네. 승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